그 우리 옛날에 젊었을 때 다 한자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뭐 천지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지인이 우리 한글에도 이런 게 많이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천지인의 이 모음을 활용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보통 천이라 그러면 같이 붙여서 시간을 얘기하고, 땅을 얘기할 때는 땅의 유리함을 얘기해서 천시지리, 그다음에 사람은 뭐 인화라해서 사람과의 화목, 이거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만들어져 왔었던 것 같은데, 동양에서는 뭐 이렇게 천지인, 천시지리, 인화를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충 이제 시간, 중국의 역사 사망오제부터 청나라 때까지 시간을 한번 쭉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면서 뭐 그때그때 있었던 얘기들이나 재밌는 얘기들, 책에 나왔던 얘기들이나 안 나왔던 얘기들을 좀 했으면 싶고요. 다음 지리는 이제 중국 지도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도 속에 얽힌 지역이나 또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서 또 얽힌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 나와 있던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금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인에 대해서는 공자라는 사람이나 맹자라는 사람이나 안타깝게 덕되고 뭐 덕스럽고 뭐 착함을 강조를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이 빛은 못 보지 않았습니까? 다 비참하까지는 아니지만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제왕이 되거나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물론 인문학에 굉장히 많은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사고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결국은 중국이라는 세계 또는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런 것을 청나라 말기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을 지배했던 인물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후허학이라 그러는데, 이 후허학이라는 말은 두꺼울 후, 검을 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말기 때 거의 1800년대인가 이때 이 사람이 5000년 가까운 중국 역사를 보면서 중국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얼굴이 두껍고,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죠. 속된 말로.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결국 다 지배하고 중국이라는 세상의 역사를 바꿨던 거로 이게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해서 인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또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한번 좀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뭐 하여튼 여기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보해 바레만이, 비산반도가, 요동반도가 있고 바레만이 이렇게 있어서 제 나라 땅인 산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쯤에 와서는 이제 뭐 홍콩과 마카오 사이에 광주라는 데에서 주강, 펄리버라는 이제 소위 이 진주강이라는 주강이 이렇게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서북 지역이 있는데, 중국은 크게 이제 제가 지리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의 이로움을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바레만으로, 산동반도 유래에서 바레만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정도 꺾어서 이제 장강이 흐르는데, 중국의 역사는 크게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끝까지는 요 부분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달라붙는 강도 하나 있고, 후아이허라에서 회하라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 강도 하나 있고, 아주 유명한 이런 강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글이나 그러면은, 여기는 소위 이제 랴오닝이라 그래서 료화, 우리가 요하의 동쪽은 료동이고 요하의 서쪽은 료수라, 요동반도, 요동이라는 료화가 있어서 한국과 조선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강이 있었고, 이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가장 유명한 위수라는 물이 이렇게 요 부분에 붙습니다. 요 부분이, 이게 딱 붙는 부분이 이게 함양이에요, 함양. 이 지역이 그 유명한 함양인데, 함양이 지금은 뭐 우리 시안, 또 옛날에는 당나라 시대는 장안이라 그러고, 지금은 서쪽에 있다 그래서, 중국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시안, 서안이라 그러죠.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공장이 여기 들어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게 서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요 부분이 바로 이 장안인데, 장안 옆에 여기에 쯤에는 이제 낙양이 있습니다. 낙양이 있고, 뭐 제일 중요한 곳이죠. 중국의 양대 옛날에 고대의 그 수도. 그래서 이쪽을 서쪽에 대해서 서쪽 수도라 그러기도 하고, 이쪽을 동쪽에 대해서 동쪽 수도라고 하는데, 중국의 5천년까지는 좀 뭐 하더라도 한 3천년, 2천년 정도 가까운 역사에서 두 지역이 함양과 낙양이 거의 수도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말에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똥시라는 동서라는 걸 가지고 똥시라 그러는데, 이 똥시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물건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다 똥시라 그러는데, 갑자기 동서가 왜 물건이냐? 어떤 사물을 얘기할 때 동서라 그러거든요. 동시. 근데 그걸 가만히 가서 중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동쪽 수도 함양과 서쪽 수도 낙양에 옛날부터 모든 물자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에 가면은 모든 물건이 다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다. 그래서 뭐 사람과 물건을 총칭하는 물이 동서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놈 또는 물건을 뜻하는 말로 중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요쯤에 있는데, 이게 어디냐 그러면 이제 무한이라는 곳이죠. 무한이라는 곳이 아주 유명하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양, 남경, 난징, 뭐 샹해가 이쪽에 있고, 뭐 이쯤에 이게 함양 바로 밑에 이쯤에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성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게 이제 중국의 큰 그 지도 역사들 같아요. 이쪽부터 한번 여기 얽힌 얘기들을 한번 대충 우리하고 뒤에 익은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해는 옛날에는 다 이게 어촌이었죠. 어촌이었는데 소위 그 1840년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상해가 조차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해라는 어촌을 개방을 하면서 조차지로 바뀌는데,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양자강과 황포강이 위에 있는지 아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황포강이 합쳐지는 곳에 상하이라는 도시가 이제 어촌이 개방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이 황포강의 양자강이 하나의 지류죠. 바로 강가에 있는 황포강의 동쪽에 있는 지역은 우리가 포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얘기할 때, 상하이 얘기할 때 포동 많이 그러는데, 이 황포강의 동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건 포서가 되겠죠. 중국말 푸시가 되겠고 포동이 됩니다. 그래서 포동은 지금 뉴욕의 맨하탄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무역과 금융에 아주 그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 포동 지역도 이렇게 보면은 황포강에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꼭 여의도 비슷하게 이렇게 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뭐 100몇 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육가최라 그럽니다. 제가 GNT, 그러니까 간체자로 가능한 안 쓰고,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옛날 번체자로 쓰려고 애를 쓰는데, 잘 생각이 안 나면 간체자로도 쓰겠습니다. 육가최라 그러는데, 중국말 루지아주이라 그래요. 루지아주이.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게 이제 맨하탄 같은 곳이죠. 뉴욕으로 따지면 맨하탄 같은 곳인데, 황포강에 툭 튀어나온 부분. 이 쭈이라는 부분이 새의 부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새부리. 왜냐면 입구에다가 이 차자에다가 뭐 피차간에 할 때 이 차자 여기. 그러니까 입 바로 여기에 있는 뿔이 뿔 같은 거잖아요. 뿔 같은 거. 입 바로 여기에 있는 뿔. 그러니까 새의 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생긴 게 새의 부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육시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새의 부리 같이 생긴 툭 튀어나온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가취인데, 우리나라는 부리 취자죠. 육가취인데 중국말로 하면 루지아주이죠. 그래서 포동 루지아주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루지아주이라는 말이 굉장히 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육시 집안들이 살던 새부리 같이 튀어나온 지역이라는 걸 알면은 아주 그냥 금방 다 안 잊어먹을 정도 되죠. 그래서 이 황포강과 육가채라는 그 신문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한자뿐만 아니라 중국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좀 내려가면 이게 남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경은 지금의 강소성의 수도이기도 한데, 여기는
재밌는 것들은 별건 잘 기억은 잘 안 나요. 이거는 이제 금능, 옛날에는 금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릉이라 그러기도 하고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 이후에 삼국지를 많이들 읽으셨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손건이 오나라를 세울 때 여기는 건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삼국지에서 많이 읽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송건의 건업 또는 옛날에 금능이라는 곳이 남경인데 춘추전국 시대 특히 춘추 시대 때는 우리가 뭐 와신상담을 얘기하는 그런 고지연 구천, 원나라 구천과 막 이런 싸움 나고 할 때가 지역이 금능인데 지금도 대학교 이름이 금능대학이라든지 또는 중국 유명한 영화 중에서 금능 13차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뭐 그런 홍루몽에 나오는 얘기들을 해서 금능이란 말이 나오는데 금능은 바로 남경을 얘기하고 옛날에 오나라의 수도가 바로 여기였다. 그래서 총나라의 수도, 유비의 수도가 여기였고 오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남경이었고 낙양 옆에 정조라고 있습니다. 정주. 지금은 하남성의 수도인데 정조 밑에 허창이라고 있습니다. 허창. 그래서 원래는 한나라가 전하는 원래 함양이 수도였는데 나중에 왕망의 찬탈을 당하고 신나라가 드러나고 나서부터 류슈, 그러니까 유수죠. 광무제 유수가 후한을 만들 때는 낙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낙양에서 삼국지 십상시 난이 일어나고 할 때는 낙양에서 막 불이 나고 어쩌고 해서 조조가 허창으로 바로 밑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게 삼국시대에 세 곳이 이제 허창, 요 낙양 부근과 지금의 남경 부근과 사천성의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이 정립, 솥발처럼 이렇게 정립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